강의하는 저 PDF를 수업 시간에 채팅창에 진행할 때 드릴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오렌지를 켜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부분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보고 지금 보니까 그 이동하시면서 들으시는데 이제 그 저거는 괜찮거든요. 근데 실습은 이동하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2시에 실습을 하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마음 편하게 이동하시면서 듣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다시 링크 드려서 그거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실습은 보통 1시간 하니까 실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새로 할 거니까요. U라고 같아요. 그러면 요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은 오늘은 무작정 따라 하는데요. 이번 주 이론 강의가 이번 주 하고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론 강의를 좀 들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하나는 해석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필기가 필요하시면 따로 적으시고요. 제가 또 메모장으로 좀 정리를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필기를 잠시만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처음에 오늘 배울게요. 분류 문제예요. 그래서 분류 중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공지능이든 뭐 머신러닝이든 이 저번에 배웠던 것처럼 포함된다고 했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인공지능 안에 머신러닝이 들어가고요. 이게 이쪽이 더 크다는 뜻이에요. 인공지능이 더 큰 겁니다. 그 다음에 딥러닝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은 고급 통계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기초 통계랑 고급 통계를 해야 되는데 역순으로 일단은 머신러닝의 일종인 분류 문제인 로지스틱 회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사람이 아닌 기계를 시킨다. 그 기계는 우리가 아는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기 힘들거나 반복되거나 아니면 위험한 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기계에게 작업을 활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쉽게 원래 발음 늦을 수 있지만 간단하게 생각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럴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특히 기계가 잘하는 거는요 2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거, 연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반복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2가지의 구문을 써요. for나 while이라는 구문을 써서 컴퓨터에게 시킵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 조건 안에서 무한히 반복시켜줘. 또는 야, 내가 그만하라고 마지막에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그만해 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 그렇죠? 전기만 꽂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이 2가지 방법이 이제 여러분이 프로그램,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배우시면 R도 그렇고 그 전에 C 언어로 만들어진 언어나 자바나 뭐든지 이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무언가를 반복해줘. 아니면 계속 반복해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이 2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위험하거나 귀찮거나 짜증나거나 반복하거나 이런 업무를 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된다고 했고요.
그중에 이걸 결국 통해서 뭘 할 거냐. 이제 단계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초 통계를 배우는 이유가요. 기초 통계의 꽃은 결국 회귀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기에 꽃이 회귀 분석이에요. 회귀 분석이 되려면 미리 부터 말해주면 상관 분석이 돼야 돼요. 어떤 거와 어떤 게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해. 아, 날씨가 너무 덥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평상시에는 아이스크림이 생각 안 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아이스크림 먹네. 날씨가 너무 덥다. 그래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 그쵸? 그렇게 보니까 어떤 게 증가하는데 어떤 것도 똑같이 증가하네. 이상하다. 어떤 게 증가하는데 어떤 게 자꾸 감소하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 서로 상관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상가 분석이 먼저 되어졌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그러면 우리가 광고를 이번에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 인스타그램에다 할까? 페이스북에다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조금 큰 맘 먹고 버스에다가 할까? 아니면은 광고를 실을까? 신문에다 실을까? 이런 고민들을 일상의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돼요. 그러면 그럴 때 과연 그것이 하게 됐을 때 매출이 오를까? 라는 여러분들이 그문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어, 자, 그러면은 그런 회귀 분석을 쉽게 얘기해서 원인과 결과를 알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있네? 그 현상에 아이스크림 많이 매출이 올랐네? 왜 그럴까? 날씨가 더워서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게 회귀 분석입니다. 이게 기초 통계의 가장 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분산 분석이라는 겁니다. 분산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지점별 매출 현황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데요. 보통 뭐냐면 각 지점에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차이가 있을까? 그거예요. 제가 여기에 사람들이 있는데 성적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여러분 경영대학원 원우회들도 어쩔 수 없이 등급을 맞잖아요. 누군가는 A를 맞고 누군가를 B를 맞습니다. 그러면 왜 쟤는 A를 맞고 나는 B를 맞았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적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기준이 있겠네. 그러면 아니면 또 저 친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겠네? 이런 것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도 남녀가 있어요. 남녀 간 우리 원어민생 중에서 성적에 차이가 있는지, 평균은 몇 점인지, 이런 걸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분산 분석은 바로 그런 데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점이 있는데, 지점이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네. 근데 각각 그 평균 점수를 보고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평균의 차이를 알아보는 겁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만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들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고급 통계로 갑니다. 이제 고급 통계에는 그중에 그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 머신러닝의 한 부류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은 왜 딥러닝을 하냐? 여기는 음력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게 어떤 층을 생으로 만들게 되는 그 이유는 이 층을 쌓으면 쌓을수록 비선형성이라는 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선형이라는 건 y는 x, y는 2x, y는 3x 어떤 하나씩이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이 4개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3배의 매출이 올라 그러면 10이 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곱, 3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여러분이 봤던 지수순으로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게 더 많죠. 그런 걸 선형이 아니네. 그래서 비선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선형성이 늘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은닉층이라는 걸 이제 설계를 하고요.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면 딥러닝은 어떤 거냐면 이 회귀 분석,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있는 요 회귀 분석의 확정판입니다. 즉 회귀 분석이 다라는 거예요. 회귀 분석에다가 비선형성을 늘리고 그래서 은닉층이라는 걸 쌓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계산량이 복잡해요. 왜? 우리가 현실 사계에서는 3차원 세계죠. 근데 저건 막 200차원, 300차원 막 저승을 왔다 갔다 합니다. 속된 말로. 그래서 이런
몇 개의 차원을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데 컴퓨터의 도움이 됐기 때문에 이제 가능해졌어요. 그전에도 이 머신러닝이라는 파트는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기계로 학습하는 거예요. 기계가 제일 잘하는 연산이나 그다음 반복 업무를 시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컴퓨팅 파워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용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숫자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그게 달라졌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컴퓨터가 달라졌습니다. 컴퓨터 파워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가능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에 뭐냐면 모든 여러분이 알죠? 전자책 생각하시면 돼요. PDF로 되어 있으면 그걸 OCR이라는 기법으로 그거를 문자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OCR로 문자를 인식한 것을 다 숫자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 중앙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들을 전 세계 몇 조어에 해당하는 것을 학습한 겁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누가 둬줬냐? 여러분이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로 그 조 단위로 그래서 한 번 돌릴 때마다 120억 정도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한 번 전기를 웅 하는데 120억씩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만 원을 청구하는데요. 지금 유료 버전이 2만 원 정도, 20불 정도 되죠. 근데 거기에 지금 컴퓨팅 파워를 한 번 시간당 120억이 날아가고 있고요. 실제로 1억 8천만 명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난 데이터와 전기량과 컴퓨터 파워, 슈퍼컴퓨터를 쓰면 이게 벽을 뚫어버린다는 거죠. 그전에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분류나 예측 모델에서는 인간이 87% 어떤 사물을 보고 맞힌다면 챗 GPT 4.0이 나왔거든요. 바로 3일 전에 나왔는데 저번 주에 나왔나요? 4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 같은 경우는 97%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즉 이제 개발자인 사람들도 가보지 않아서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왜냐? 그냥 일반적인 웹 개발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연결을 하면요. 저도 지금 그거를 아예 의뢰를 받고 있어요. 다음 달부터 개강하는 어떤 강의가 상암동에 있는데 의뢰를 받았는데 학생들한테 그냥 챗 GPT랑 같이 연동해서 강의를 의뢰를 받고 지금 챗 GPT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가스공사에 다음 달 정도에 가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이미 전 세계 코드가 다 있는데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컴퓨터, 슈퍼컴퓨터, 즉 조 단위로 학습한 애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걔가 가르쳐줘요. 검색창에. 거기를 그냥 쓰라고. 그러면 코드를 짜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미 웹 개발은 80%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거기다 위에다가 재창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제 웹페이지 만들고 이런 개발자는 다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오직 이렇게 통계 분석을 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서 이것을 마케팅에다가 얹이던가 아니면 다른 형태. 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인공지능이 아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경영학도로서 어떻게 되면 이 기술적인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저는 이제 그런 좋은 표현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 사업에 그것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전까지도 머신러닝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만의 리그였어요. 연구자나 아니면 통계학자나 아니면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들이거나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 연구원, 정부기관 왜 돈이 비쌌거든요. 챗GPT요? 네. 참고로 사물 인터넷 강의를 챗GPT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물 인터넷 하긴 할 건데 제가 다음번에 사물 인터넷 봤는데 여러분 맡을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예산을 안 받아요. 그리고 이게 비대면으로 불가능해요. 사물 인터넷은. 왜냐면은 그리고 처음에 사무인터넷에서 이론 형태로 하셨나 봐요. 승인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때 그 절반 정도를 그냥 챗GPT로 사물인터넷 구현이 가능하거든요.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그걸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7주 차에 좀 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마케팅에 쓸 건지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 뿌리고
블로그를 쓰는 거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기계학습이라서 이미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다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쓰였죠. 바로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어쩔 수 없어요. 이 개발자나 기술 쪽은 내가 어떤 걸 갖고 더 성능 개선, 논문도 그렇게 나와요. 어떠한 알고리즘, 즉 방법을 이용해서 통계적 방법이든 어떠한 정기적 뭐 논리적 방법이든 어떤 방법을 배워가지고 메소드라고 하죠. 그거 가지고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를. 그렇죠? 어떻게 효율성, 우리가 그러죠. 인풋 대비 아웃풋, ROI라고 하죠. Return on Invest. 내가 투자한 대비 얼마나 시간이나 공간의 효율성을 받고 거기서 말하는 공간은 메모리 공간을 말해요. 이제 보통 일반적인 공대생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거를 이제 하는 게 목표라면 그 기술을 바로 갖다 쓰는 거는 바로 경영학과, 즉 의사결정권자들이 CEO다 보니 바로 여러분들이다 보니 어,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이제는 집단지성이라는 걸 나 혼자서는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MBA 정신이 그거죠. 왜 그러냐? 가만 나 혼자 아무리 잘하는 사람, 차라리 잘난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협업을 시켜서 팀워크를 해서 뭔가를 만들자. 이 개념이 바로 MBA 정신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팀 프로젝트를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공통의 목표를 그런 관계에서 이뤄내는 과정이 민주주의죠. 바로 그게 뛰어나다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면서 뭔가를 나아가는 그 정신이 MBA 정신인데 거기에서 나온 가장 큰 개념이 집단 지상과 shared value예요. 공동선이라고 하고 우리 쪽에서는 이윤을 공동 이용 창출입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거를 기술을 만들다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의 산출물, 그건 제품이나 서비스가 될 텐데 그것은 어떤 게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집단지성의 그 개념이 뭐가 나오냐면 구글이 그걸 이끌어냈죠. 오픈 스트레이러지라고. 그렇죠? 여러분 공개, 오픈 소스 개념이 나온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금방 만들 때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그거를 풀자.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는 고급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대. 일반적인 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풀자. 바로 그게 구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글이 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달을 한 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사실은 저는 이 챗 GPT나 이쪽이 발달하는 걸 개발자들이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원래 이게 오픈 AI가 아니에요. 지금 이 오픈 AI라는 회사는 어, 일론 머스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뭐냐면 나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잘 알아요. 그런데 오픈하지 않습니다. 독식해요. 독점법에 걸렸잖아요. 옛날에 빌 게이츠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로 나온 게 바로 리눅스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는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얘네는 오픈 AI가 이름이 챗 GPT 2까지는 오픈이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손을 잡으면서 이 GPT-3를 생성 모델부터 유료화를 시켰어요. 근데 대단한 상업적인 게 있긴 있죠. 오픈 AI 자체는 순수한 연구 모임이고 천재들의 모임인데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분 알다시피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이제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철저한 이윤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둘이 합업해서 만든 거예요. 그걸 채팅 형태로 챗봇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챗봇이 지금까지 학습이 잘 안 됐거든요. 여러분 챗봇 쓰면 답답하죠. 딴 얘기하고 있고 결국 상담원 연결해야 되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챗봇은 최악이다. 그냥 채팅창을 만들어라. 제가 프로젝트 같은 거 친구들 하면 챗봇 야 결과물도 그지 같아. 그냥 차라리 채팅창을 왜 너가 상담원이랑 채팅창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 그래서 채팅창을 카카오 API 가져와서 써. 이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불편하거든요. 그렇죠? 기술이 좋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잘 쓰는 거죠. 장사꾼인 거예요. 속된 말로.
어, 마케팅의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챗 GPT 형태로 만들었어요. 3.5만 하면 그 나왔을 때 4.0을 노리고 유료화를 생각하고 만든 거예요. 오픈한 거죠. 근데 소스는 오픈 안 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사실은 구글을 응원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오픈을 해야 생태계가 발전하고 오픈을 해야 저게 윤리적으로 뭐가 문제고 뭐 분명히 뭐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조치나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몰라요. 결과가 최악의 이루다 사건처럼 뭔가가 터지면 그때 제재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오픈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저만큼 성능이 바드라는 게 그저껜가 나왔거든요. 어저껜가 구글이. 저도 써봤는데 GPT하고 솔직히 한 30%밖에 성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구글이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에요. 그러면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결국 머신러닝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딥러닝의 특이한 건 회귀분석의 확장판이고 인간의 뇌를 본단 뉴런이라는 형태, 특이한 형태, 다른 머신러닝하고 달라요. 근데 이게 워낙 인간의 뇌가 결국은 우리 모든 걸 관장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특징을 모방한 여기서도 우리가 진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모방이 창조를 지금 이거 그대로 가고 있어요. 이 모방이 창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은 원래 머신러닝의 일종이다. 그럼 머신러닝의 개념은 뭐냐? 크게 말하면 분류와 회귀입니다. 분류라는 건 여러분 다 금방 하시는 게 바로 자율주행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냐? 얘가 신호등을 사람인지 그 물건인지 또 신호등의 빨간색 우리가 알다시피 색 구분 이게 분류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이 아니냐? 분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예측을 합니다. 예측. 분류만 해가지고는 할 수는 없죠. 예측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2, 30분 동안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어떻게 되는지. 분류와 예측. 왜냐면, 자, 저게 색인지 뭔지도 색 구분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분류지만, 저기 빨간색이네? 그걸 확률 통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예측하는 거예요. 색을 예측해. 색을 예측해야, 이거 여기다 할게요. 처음에는 신호등의 색을 저게 빨간색이네? 구분하고 그 구분을 명령어로 뭐예요? 제어를 한다.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회귀분석 예측은 가장 대표적인데 여러분이 이거죠. 영끌할까? 그래서 집 살까? 여러분이 정하죠. 그래서 왜요? 주택가격 예측.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류와 회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귀분석은 이 안에는 이미 상관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상관 분석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귀 분석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요거의 특징은 요 앞에도 숫자인데 연속된 숫자예요. 돼요. 근데 요 뒤도 숫자죠. 예를 들어서 지금 1억 주고 지금 어떤 집을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 때는 뭐예요? 연끌을 한다는 건 이게 2억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기대값을 더한 게 평균이고요. 그래서 얘도 연속된 숫자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배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 하는 거는 이것도 똑같아요.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인데 이 결과값이 연속된 숫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연속된 숫자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범주형 데이터. 그렇죠. 이거예요.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런 말 하죠. 소고기 같은 거 먹을 때, 특히 외국 갈 때 그런 나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미국산 고기를 하려면 프리미엄 고기. 우리가 그냥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대부분은 그런 믿음이 있죠. 특히 여기가 신뢰할 수 있는 이마트나 월마트나 이런 데라고 한다면
고기를 살 때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자, 처음에 할 때 어떤 고기가 새로 나왔어요. 앞부분이나 채팅창에 좀 말을 해주실래요? 내가 어떠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이거 미국산 아니면 호주산 고기래요. 근데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슨 기준으로 하세요? 마블링이요? 영빈님은 이 마블링요. 저 고기의 진심이군요. 또 다른 분 어떤 기준으로 고기를 사세요? 빛깔? 예, 빛깔. 또 좋네요. 가격. 그쵸? 영민님 가격 말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세요? 가격. 우리가 부위요? 부위를, 근데 어떤 정보도 없이 생산지? 그 생산지 중요하죠. 자, 일반적으로, 그쵸? 이거 뭐, 없나요? 원래 이게 특강이고 막 이러면은 보통 뭐, 스타벅스 쿠폰 하나 쭉 쏩니다 막 이러는데, 제가 쏘는 거 아니고 주최 측에서 쏘는데,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영민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쵸?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냐면, 비싸면 더 맛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심리학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죠. 소비자 행동론에 많이 나와요. 예. 예. 비싸면 맛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뭐냐면, 과연 그런지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은 거죠. 왜 쟤는 A등급을 프리미엄 고기라고 A등급을 갖고 쟤는 B등급을 갖고 C등급을 아니냐. 자, 이게 등급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주 대표적인 예인 게 이게 이 회계 분석은 요거죠. 주택가격 예측이 좋은 예고요. 요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A등급, B등급, C등급 맞는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자격시험이냐. 국가 자격시험. 아시다시피 시험 보신 분들은 60점, 61점이어도 합격이에요. 60점 이상이면 합격. 미만이면 불합격이죠. 내가 다들 억울해요. 59점 맞고 떨어진 애들 많이 봤어요. 이제 뭐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시험이나 이런. 그렇죠? 무조건 60점 이상이면 합격. 61점이든 100점이든 80점이든. 그렇죠? 여러분들 그 40대 수능이 있죠? 유명한 주택 공인중개사라고. 거기서 공인중개사 설명회 한번 갔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 100점 맞을 필요 없어요. 62점을 향해서 노력합시다. 막 이렇게 강의하더라고요. 에듀윌 아시죠? 그런 데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100점 맞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죠? 뭐냐면 이거예요. 결국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렇죠? 요거예요. 로지스틱 회계는 요겁니다. 이 로직이라는 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간단하게요. 승비라고 할게요. 이제 이게 도박사에서 나온 거라 그랬죠. 승리할 확률 P라고 할게요. 실패할 확률. 내가 승리할 확률이 0.7%고 그러면은 아니 70%라면 실패할 확률은 30%잖아요. 그렇죠? 그 승비를 갖고 나눈 게 바로 로직이라는 거고요. 그 로직을 갖고 만든 게 회계 분석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이제 같이 자세하게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불능 문제를 푸는 문제를 오늘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0분의 시간 해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저번 시간에 한 거를 한번 복기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불능 문제고요. 이 짜여져 있는 걸로 해볼게요. 우리가 붓꽃 아이리스 데이터라는 걸 할 건데요.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내용이고요. 이미지를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세펄이라고 하고 이걸 영어로 petal 이렇게 발음합니다. 꽃잎, 꽃받침. 그렇죠? 그래서 모형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앞에 붓꽃이라는 거고요. 버시컬러, 세토사, 버지니카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요거를 결론부터 말하면 얘는 잘 구분돼요. 벌써 생김새가 틀리죠? 그렇죠? 근데 얘네 두 개는 생김새가 유사한 애들이 있어서 잘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요 네 가지 종류로 했습니다. 뭐냐면 길이하고 여기다가 아예 메모장에다 쓸게요. 뭐냐? 아이리스 데이터는 오늘 할 거 분류 문제에서 요거는 여러분 눈으로 뭐 필요하시면 적으시고요. 이거는 그대로 제가 그 다운해서 정리를 해서 수업 시간 끝에 채팅창에 보내드릴게요. 어, 친절하죠? 친절하면 1번 좀 쳐주세요. 자, 데이터 설명을 좀 할게요. 데이터 설명을 좀 하면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요. 벚꽃 데이터라고 합니다. 종류가 3개가 있어요. 뭐예요? 여기 보시면 스펠링을 좀 베껴야 돼요. 세토사, 그 다음에 버시컬러, 버시컬러. 맞죠? 버즈니까. 이 세 종류예요. 얘를 어떻게 하냐면 4가지 속성 정보를 합니다. 속성 정보라는 특징이에요. 특징이 있다 이거예요. 얘가. 그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길이. 그죠? 꽃잎의 길이. 그다음에 꽃잎의 넓이. 너비라고 한다. 그다음에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넓이라고 하나? 너비예요? 넓이에요? 이거 이렇게 할게요. 너비 하니까 좀 너비 하니까 생각나네. 아 배고파. 밥을 못 먹었어요. 자 이렇게 4가지를 갖고 뭘 맞추냐, 뭘 분류하냐, 3가지예요. 요 3가지. 붓꽃 종류 3가지 중에 하나를 맞히는 거예요. 예측하는 거. 그게 맞는지 몇 퍼센트 맞췄냐 이거. 이해되시죠? 어떻게 잘 분류했냐. 그렇죠? 3가지. A냐 B냐 C냐 잘 분류했냐. 이런 문제예요. 지금 요 데이터를 그래서 원래는 뭐 파이썬이 안에 내장돼 있어요. 요 우리 오렌지는 다 파이썬 코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요 틈틈 데이터, 트랜스폼, 비주얼라이제이션 모델, 이밸리에이션 이거 여기까지는 이제 숫자로 하는 지도학습이고 지도학습이 아닌 라벨이 없는 걸 언스퍼바이즈드라고 했죠. 영어에 대해서 저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파일을 갖고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아예 다운받아서 갖고 올 수 있고 또 컴마로 분류되어 있는 파일을 우리가 직접 이런 건 이제 회사 데이터는 이걸로 하는 거죠. CSV 파일이나 엑셀로 되어 있는 걸 변환을 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일단 파일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예제를 돌릴 거니까 파일을 여기다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여기서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우고 싶으면 요거 클릭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셔도 되고요.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갖고 오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에서 리무브 하시면 지워져요. 자, 여기 지금 요거를 할 거예요. 파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거 지울게요. 더블 클릭.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끌어오셔도 됩니다. 드래그 앤 드랍.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10번 쳐주세요. 네. 자, 그래서 처음에는 파일을 여기 캔버스에 놓아서 더블 클릭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그림 위에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렇죠?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걸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 상태에서 파일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지금 파일 형태만 열어놓은 거예요. 오픈할 파일 열어줘 이거예요. 여기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나오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걸 갖고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파일을 내가 가져오는 거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그 다음에 아니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아이리스라고 치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리스 탭을 클릭하시면 돼요. 지우시고. 뭐 탭으로 되어 있던 이게 뭐냐면 탭이 테이블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리스 탭을 가져올까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처음에 이렇게 어떤 형태를 보여줘요. 원래는 이게 info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 info는 원래 파이썬에서는 코드로 혹시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하면 요 데이터를 보통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읽어요. read 뭐 csv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와서 얘 정보를 알려줘 하고 이런 코드를 파이썬으로 짜면 요게 나오는데 지금 얘가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인포를 보시면 아이리스의 데이터셋이고요. 이렇게 세 종류 아까 봤죠? 세 종류의 150개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들으시면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나중에 사용하실 때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한국어판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가셔서 챗 GPT도 이렇게 쓰시는 게 낫거든요. 나중에 구글 트랜스레이터라고 하시면 구글 번역기가 있잖아요. 이 번역기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세토사, 아이리스, 버지니카, 버스컬러에 150개가 있습니다. 그 150개 설명을 제가 했던 거죠. 150개가 있는데 4개의 속성 정보가 있어요. 밸류니까 밸류는 없는 건 없어요. 다 빠진 결칙치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범주형 데이터라고 나와 있어요. 범주형 데이터. 뜻대로. 그래서 근데 no missing value니까 결칙치는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네 가지 아까 전에 말했던 length는 길이고 width는 넓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숫자로 돼 있다. numeric 하면은 숫자로 돼 있다는 뜻이고요. 얘의 역할은 feature예요. 뭐예요? 변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특성 정보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이리스에 이렇게 있는데 요것만 보시면 요 아이리스라고 되어 있는 애만 이렇게 하면 클릭하면 바꿀 수 있어요. 형태를요. 그렇죠?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 여러분이 코드를 짠다 그러면 코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as 타입을 바뀌어줘야 돼요. as 타입 점 해가지고 타입을 뭐로 바꿔줘. 예를 들어서 실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은 코드를 쳐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클릭하게 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숫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범주, 아이리스 세 종류잖아요. 요렇게 지금 보면 범주형 데이터니까 우리 카테고리 하는 거예요. 카테고리. 그렇죠? 분류해 주겠다 이거예요. 써 있죠. 아이리스, 토사, 버스컬러, 버지니카로 만들어줘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좀 드렸어요. 컬럼을.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apply 하면 적용해줘 라고 하면 됩니다. 적용을 해요. 자, 그러면 아이리스 데이터가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끄시고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잖아요. 데이터가. 그러면 요 다음에 요 트랜스폼 하면은 뭔가를 변화시켜줘 라는 뜻이잖아요. 네, 트랜스는 여러분 알다시피 뭔가를 전환하다. 그래서 성을 전환하는 사람들을 트랜스젠더라고 그러잖아요. 네, 트랜스는 뭔가 변환시킨다는 거고요. 폼은 형태를 변환시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뭐냐면 스캐터 플러스라는 갖고 올 건데요. 자, 여긴 이런 것도 있어요. 파이썬을 아예 붙일 수도 있죠. 여기 보이시듯이. 데이터를 이렇게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샘플러 해가지고. 네, 일단 이거는 지우고요. 여기서 뭐가 그러면 데이터 테이블을 가져올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 데이터 테이블. 그렇죠? 트랜스폼은 좀 이따가 하고요.
일단 그 다음에 비주얼로 갈 거예요. 비주얼라이저에서 한번 아까쯤에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생겼나 실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스캐터 플롯이라고 했어요. 얘를 더블 클릭하세요. 너무 많이 했네요. 지울게요. 스캐터 플롯. 자, 그래서 요 용어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스캐터 플롯. 자, 스캐터 하면 영어로 흩어지다. 나 막 이렇게 흩어진 거 있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 데이터를 요 스캐터 플롯은 뭐냐면 실 데이터를 흩어져서 표현해요. 즉, 실 데이터가 흩어졌다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 산점도 한자로 하면 점이 흩어질 산, 흩어져 있어요. 실 데이터. 그래서 요 스캐터 플롯을 연결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살짝 이렇게 옮기시고요. 물고 하고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게 얘는 이쪽에서 어떤 거를 연결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고 얘는 양쪽에 있죠. 그러니까 얘를 딱 클릭하고 이렇게 뜨면 또 이쪽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쪽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네, 지우고 이 파일을 여기 보여서 여기다 이렇게 하시면 이게 왔다 갔다 바뀌어요.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은 파일하고 데이터가 이쪽으로 갔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는 분들 20번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그러면 요 스캐터 플롯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이렇게. 그렇죠? 지가 이미 알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어? 야, 이게 왔다 갔다 여기 그냥. 얘가 앞으로 와야지. 뺐다 가야 돼. 왔다 갔다 하니까.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설명을 좀 드려드릴게요. 좀 정리도 해드릴게요. 너무 두려워 마시고. 자, 여기 스캐터 플랫이라고 그림판이 딱 만들어졌어요. 이게 원래는 파이썬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줘 하고 df 뭐 플랫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코드 짤 필요가 없이 여기서 보시면 클릭하면 나오죠. 요 엑시스 하면 축이할 때 x축은 페탈 렌스 여러분이 이걸 바꿀 수 있어요. 클릭하시면 여기 세팔 미스라면 이것도 바뀌어요. 이렇게 서로 관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종류죠. 내가 페탈 꽃받침의 길이와 꽃받침의 너비하고 관계가 있을까? 차이가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어. 요거 이제 관계성, 상관을 보는 거죠. 얘가 증가하는, 이게 실데이터 분석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컬러로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세 종류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뜻이 뭐냐. 컬러를 여러분이 아이리스라고 딱 하면 아이리스 품종에 따라서 세 가지 품종에 따라서 색깔로 구분해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색깔로 구분해줘. 그 다음에 쉐이프는 형태를 요거 지금 보면 얘는 X 동그라미 얘는 세모를 해놨죠. 얘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꽃이 종류가 세 종류였잖아요. 그 종류별로 이렇게 해줘. 지금 일단 얘가 자동으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거를 알아서 만들어줘요. 일단.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뭔가를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하면 되죠. 똑같이 아까 페탈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꽃받침이었죠. 꽃잎에 따라 해볼게요. 꽃잎의 길이하고 너비하고 비교할 수 있죠. 얘를 클릭하셔서 세팔 지금 여기가 길이니까 세팔 랭스하고 세팔 위스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나오죠. 해보셨어요? 자, 여기를 바꿔줬어요. 여기를 요걸로 바꿔줬어요. 첫 번째 나오는
세퍼 랭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그림이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 세플이 문이네. 꽃잎으로는 잘 분류가 오분류가 많구나. 그렇죠? 오분류가 많네요. 근데 얘로 분류하니까 꽃받침으로 분류하니까 좀 잘 나오네요. 그나마 얘는 완전 다 맞았죠. 어, 분류가 잘 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 되셨나요? 30번 쳐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50분이 다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제가 여기 있는 거 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고 또 설명 이어서 해볼게요. 야, 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메모장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일단은 이거를 채팅창에 제가 드릴게요. 복사해서 드리는데 좀 이따 어차피 이 메모장은 제가 채팅창에 정리해서 드릴게요. 파일로. 혹시 지금은 보시라고 못 따라가신 분들. 자, 그러면 좀 이따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진행을 다시 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문구를 조금 들어보시면요. 요 큰 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계속 이용하시면 이런 게 나오니까. 용어가 조금 낯설실 수 있어요. 영어라서. XSS 하면 축이에요. 그러니까 X축, Y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attribute라는 단어가 나오죠. 속성 정보라는 거예요. 속성 정보. 그래서 이 컬러, 쉐이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내줘. 사이즈를 어떻게 해? 라벨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있는 거죠. 명명. 라벨링 한다 할 때. 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크기를 이렇게 만지시면 이렇게 크기가 좀 커지고 작아지고 이래요. 그죠?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 오퍼시티라는 게 좀 모르실 줄 있는데요. 오퍼시티는 이 투명도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이제 코드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퍼시티를 이렇게 하면 투명도가 증가되고, 그렇죠? 작아지고 이런 식입니다. 이 투명도가 그렇죠? 보이시죠? 이게 흐릿해지고 진해지고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터링 하나면은 뭐 이렇게 지터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런 형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뉴메릭 뷰 이런 식으로 이제 흩어지게 만드는 건데요. 보통 이거 안 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옵션이 뭐냐면 리전 하면은 여러분이 알게 리전별 뭐 리전별 이런 말 하잖아요. 지역이란 뜻이잖아요. 컬러 영역을 보여줄 거니 그러니까 영역을 이걸 하시면 깨끗해지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고 컬러를 해가지고 얘 영역이야 보일 수도 있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안 보여지고 이게 원래는 다 코드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코드를 대신 그냥 클릭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거 레전드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뭐 전설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면 전설이라는 말만 아시는데 이거 범례예요. 그래서 범례 그렇죠? 그래서 이 레전드는 요게 뭐냐면 이렇게 딱 하시면은 이제 요게 여기 생기다 말다 하죠. 그게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그리드 라인이라면 그리드 하면 격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무슨 영어 시간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영어 이게 이런 걸 만들라고 하는 건지 이게 격자거든요. 격자무늬. 그래서 이 격자의 라인을 그려줄까 이런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모든 데이터를 마우스 호버하면은 이렇게 마우스 호버하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게 좀 줌이 돼 있네요. 줌 빼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줌할 거니 아니니 여기 손으로 이렇게 밀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렇죠? 손 표시로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만약 이게 원인과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지금 상관이 분류 문제라서 이게 보시면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리그레이션 라인 하면요 회기선을 그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기를 돌아가는 걸 리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용어들 영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통계나 이런 게 다 영어 용어라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리그레이션은 회기, 그러니까 회기선을 그어줄까 이런 뜻입니다. 여기 회기선이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게 지금 앞에가 회기 개수예요. 회기 개수라는 건 이거가 몇 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값이 들어가면 0.3일만큼 곱해줘야 되고 얘는 0.79 얘는 잘 안 보이네. 나 다 그려가지고 모두 그려서 이제 이렇게 표시가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상관관계가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요 설명을 좀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이거 닫아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저번에는 그냥 좀 시간의 압박이 있어서 좀 빠르게 이런 자세한 사항을 빠지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까지 스캐터 플롯까지 했어요. 다음에는 다시 데이터로 가셔서 이 테이블이 이게 지금 그림만 봤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갖고 와 보세요.
그러면 얘도 양쪽으로 하죠. 양쪽으로. 이렇게. 한 이 정도 적정하게. 이제 또 얘, 이제 모델링 돌리고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여기다 테이블에다가, 지금 빈 테이블이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데이터가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신 분들 30번 쳐주세요. 이렇게 연결까지 하신 분들. 네. 그래서 저 이렇게 꾸면 이제 막 움직이면서 가요. 딱 마우스 클릭하고 막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면 이렇게 실선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런 게 나올 거예요. 이게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네 가지는 아까 속성 정보였죠. 특성. 얘가 아까 세토사, 뭐 버스칼라 종류죠. 아이스 붓꽃 데이터의 종류. 예,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만약 여기 보시면 또 인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베리어블이라고 나오죠. 이게 변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모든 변수의 라벨을 보여줘. 지금 변수의 라벨 쭉 보여주죠. 그 다음에 뭐 visualize numeric value 하면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를 표현해줘. 이런 식이에요. 숫자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게 의미 없죠, 여기서는. 대신 이건 의미 있어요. 인스턴스 클래스별로 색깔을 구해줘. 그게 뭐냐면 지금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요거 색깔을 해주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전체 select full 로우스 하면은 행이에요. 행을 다 보여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데이터 테이블이 실제 우리 아이스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용어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용어를 좀 정리하면 여기 있나? 자, 여러분들이 요거 보실 줄 알아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variable이라고 나오죠? 이거 변수는 뭔 뜻이냐면 변하는 수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y는 2x. 그러면 x 값이 여러분이 마음대로 줄 수 있죠. 그러면 두 배가 뻥 튀겨가지고 y 값이 나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x를 여기서는 x가 변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것도 닫아주시고요. 자, 이제 아까 봤던 애 중에 트랜스폼, 변형을 할게요. 얘를 변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샘플러라는 거를 이용할 건데요. 요거는 사실은 머신러닝의 기본입니다. 자, 여기서 기초 통계하고요. 우리가 하는 머신러닝의 좀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는데요. 버저스 머신러닝이요. 자, 기초 통계는요. 이 변수, 아까 말했던 변수의 즉 뭘 하냐면 영향력을 있는 어떤 다른 거에 영향력, 결과에 영향을 주는 이렇게 쓸까요? 그 변수를 초점에 맞춰 있습니다. 그렇죠? 자, 뭐냐면 저번에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맛집이 있어요. 그 맛집에 주는 영향이 당연히 맛이 있겠죠. 또 가격, 착한 가격, 그 갓성비라고 하죠. 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뭐 교통이 편해, 교통 편의성,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중에서 이 세 가지가 가장 맛집의 조건이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요러한 영향력, 봐봐. 너가 맛집이 되고 싶으면 요 세 가지만 하면 90% 성공한 기업, 그 맛집의 90%는 요 세 가지 요인을 갖고 있어. 이제 이러면은 굉장히 의미 있죠? 그러면 내가 음식업을 창업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 세 가지를 하고 싶겠죠. 90% 성공 확률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수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근데 이 머신러닝은요, 모델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렇죠? 모델의 전체 틀을 봐요. 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모델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어떻게 모형을 만드냐. 즉 모델이라고 그러면 방법이에요.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이라는 건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 그러니까 뭐냐면 자, 저 잠깐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면 방법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했지만 여러분이 경희대에 오는 방법. 지하철로 올 수도 있고 버스로 올 수도 있고 걸어올 수 있죠. 또 어느 분은 여기 소송되는 분도 있죠. 비행기로 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효과 만족할 만한 방법을 찾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최적의 방법. 정확하게 가면 완벽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즉 머신러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아졌어요. 이런 그냥 숫자 말로 숫자 노림이 아니라 모든 숫자가 다 증명을 안 되는 게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정보라고 하는 거면 우리가 정보를 얻을 때 눈으로 봐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죠. 예를 들어서 글도 근데 글은 숫자가 안 됐단 말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디오, 동영상. 솔직히 유튜브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많은 방법을 얻을 수 있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더럽게 못해요. 근데 백종원 그 사이트 가서 좀 하면 갑자기 나보고 요리사 돼야 될 사람이 여기에 있네. 이런 사람 가끔 왜 그것만 한 10번 연습하고 가요. 함부로 제 요리 솜씨를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소야 뭐 아시는 연령대 비슷할 테니까 아닌가? 비례하면 소야 알죠? 저 대학교 때 소세지 야채볶음, 맛볶이 이게 제가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자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두 개 한 3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적의 반복 우리가 뭐든 근데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너무 많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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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에서 그림을 그려봐요. EDA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뭐냐면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니까 그냥 일단 저기 쟤네들이 여기 왜 이렇게 데이터가 몰려있네? 야 갖고 와봐. 갖고 와보는 거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림 그려보고 그걸 우리가 멋있게 표현한 게 데이터를 시각화한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하는 거. 데이터를 그려봐. 얘 약간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저 변수 뽑아봐. 아까 아이리스 그거예요. 데이터 시각화죠. 스케이터플라 그려본 거죠. 그랬더니 보니까 얘네는 이렇게 잘못 그렸네. 얘가 오분류되네. 쟤네 오분류를 좀 잘못 분류됐는데 좀 잘 하는 방법 없겠나? 그 방법을 찾는 게 알고리즘. 그러니까 모델링으로 가요. 모델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시험에 낼 수도 있어요. 저보고 내라고 하면. 저 시험 문제 알려주고 있죠, 지금. 참고로 저는 친절한 편이에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이라고 팁을 드릴게요. 꿀팁. 나올 만한 것들이요. 저번에 한번 말했죠? 지도학습, 비교학습, 방어학습의 뭐냐? 차이는 그렇죠? 또 하나가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거는 여기까지는 안 할게요. 딥러닝을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기초 통계와 머신러닝의 차이는 지금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은 머신러닝은 뭐로 하냐? 이 방법을 씁니다. 내가 데이터 구하기가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데이터를 쪼개요. 어떻게? 쪼개입니다. 훈련용 데이터하고 우리가 학습한다 이런 말을 그래요. 딥러닝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학습한다. 얘가 뭘 알아야지 예측을 하고 분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학습시켜요. 그러면
학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훈련하자. 트레이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나눕니다. 그러면 뭐냐면 얘의 역할이 뭐냐? 훈련해요. 데이터 훈련시켜요. 훈련을 시켜서 뭐예요? 모델을 구축해요. 모델을 만든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y는 ex라는 모델을 만들었어. 그렇죠? 근데 얘를 넣었더니 오, 정확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이제 파는 거죠. 자, 프로그램 만들어. 자,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제가 뭐 이런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델도 안 보여주고 하면은 그렇죠. 어, 여러분들도 막 혹해서 하는 게 어떤 분들이 막 와가지고 증권 TV 보면 그런 거 가능이 있던데 저 전혀 안 믿어요. 그 애널리티스트. 근데 이제 보면 이런 거 막 하죠. 뭐 봉이 막 왔다 갔다 해. 뭐 주봉, 뭐 월봉 막 그쵸? 보여주잖아요. 그 나름대로 모델 만든 거예요. 그분들께서. 그렇죠? 근데 그게 정확하냐?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정확할 수가 없는데 일단 데이터 양이 그때 자기의 경험으로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이 지금 이제 없어질 직업 중에 1위가 주식 애널리티스트, 증권 애널리티스트. 어. 얘네는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다 학습시켜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못 따라가죠, 개인이. 자, 그러면 이거 테스트 데이터는 뭐냐면 얘가 모델이 잘 되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죠. 얘가 잘 맞추는지. 그래서 테스트용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나눠요. 자, 이거는 이제 글로 쓰기 좀 힘드니까 그림을 그려줄게요. 깨끗한 거다. 여기 하얀 좋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게요. 찍. 그래서 얘는 트레인 훈련.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얘가 꼭 훈련시켜서 뭐예요? 모델 만들어. 너무 안 써지네. 잠깐만요. 마우스로 하다 하계가 있어요. 지워야지. 찍찍찍찍. 얘는 쓰고. 자, 내가 보통은 7대3 또는 8대2로 구분해요. 그래서 한 여기 떼어놓는 거야. 떼어놓는 거. 그래서 이거 이렇게 떼어놓는 걸 자, 홀드 아웃이라고 해요. 영어로 나오죠. 홀드 잡는다. 바깥에 떼놓던데 딱 떼어놔요. 왜냐면 우리가 자료를 100개를 했는데 얘를 검증하는 데이터를 또 모으기 귀찮으니까 100개에서 한 70개는 내가 훈련시킬 용이고 얘는 검증용으로 한 30개 놔둬요. 자, 이 70개를 갖고 모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성능이 예를 들어서 예측 모델이에요. 그럼 예측이면 얘가 예측이 잘 맞는지 이 30개를 집어넣는 거예요. 뭐라고 간주하고 얘는 새로운 데이터야 라고 간주하고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7대3 또는 8대2로 연구자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세트로 나눕니다. 훈련 데이터와 그 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눠서 모델을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데이터를 쪼개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머신러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대부분 머신러닝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쪼갠다. 영어로는 코드도 이렇게 들어갔어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런 식으로 말해요. 스플릿 하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즉 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그래서 꼭 외우셔야 돼요. 훈련용 데이터라는 데이터를 훈련시켜서 내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잘 맞추는지 분류하는지 예측 아니면 분류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는 게 모델을 검증하는 용을 쓰는 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네. 잠깐 내려놓고. 그래서 데이터를 샘플을 만들어주는 데이터 샘플러라는 거를 갖고 올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연결할 겁니다. 얘를 자 트랜스폼에 여기 어디냐면 트랜스폼에 여기 데이터 샘플러 있죠. 샘플을 뽑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뽑을 거냐? 이렇게 연결해 보세요.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옵션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fix proportion of data. 얘가 고정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거야. 데이터를 fixed proportion. 뭐예요? 고정된 비율로. 아까 말했던 70%. 아, 이 뜻은 뭐냐면 70%를 훈련용 데이터로 쓰겠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어. 어.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 데이터 샘플러에서 요 개념을 좀 갖고 올게요. 자, 여기서 용어 정리는 여기였나? 뭔지 뭐 영어 수업 같아요, 지금. 어, 참 제가 그 롱타임 어고에 그죠? 30대 초반에 저 YBM 아직도 기억나는데 아직도 있나 모르겠네요. YBM에서 이제 토익 강사를 하긴 했었어요. 토익 500점이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하긴 했었는데 옛날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갑자기. 어, 픽스. 픽스 하면은 고정된 이런 뜻이죠. 물론 픽스에는 수정, 뭐 수리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샘플 사이즈, 샘플 근데 또 여기 프로포션이라고 나오죠. 프로포션 하면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정 비율로 하겠다. 대부분은 7대 3, 8대 2로 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좀 더 정리하면 대부분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70, 요 데이터를, 후정된 데이터를 보통 70%, 얘를 보통 30% 놓고요. 또는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얘를 8대 2로 나눠요. 80%, 얘를 20%. 사실, 8대 2로 나누면요. 사실은 여기에 잘 안 맞을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되게 적잖아요. 20%니까. 그래서 그 훈련원 데이터 모델 구축은 되게 잘 됐는데, 테스트 데이터를 20%로 놓으면은, 좀 안 맞을 때가 더 많죠. 데이터 양이 적으니까. 더 엄격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걸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뭔 방법이 있냐면, 요거는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훈련용 데이터를 2등분합니다. 얘를 또 2등분해요. 마이링대로. 훈련용 데이터, 검증용 데이터를 아예 따로 만들어요. 영어로는 검증하다, validation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그 신용카드 잘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유효기간이라고 있어요. validation dat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유효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 이후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훈련용 데이터에 검증용 데이터. 좀 보면 이거 좀 헷갈릴 수 있죠.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모델을 구축한다고 그랬잖아요. 훈련용 데이터를. 이건 똑같아요. 구축하는데 구축하고 나서 이 모델이 바로 새 데이터 딱 해가지고 좌절을 맛보기 싫은 거예요.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을 검증용 데이터로 한번 잘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써요. 검증용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데이터.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는 뭐라 하면 로버스트하게 여러분 모델을 만들어 준다. 로버스트 하다 보면 강건한 이런 뜻이죠. 강건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머지는 똑같죠. 테스트 데이터를 써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보통 하냐면요. 데이터를 훈련용 데이터를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씁니다. 보통 얘를 60%, 검증용 데이터를 20%.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테스트 데이터는 20%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써요. 실무에서는 요걸 많이 씁니다. 왜? 요걸 만들었다가 실데이터 했는데 모델은 괜찮은데 내가 학습시켜가지고 내가 할 땐 잘 되는데 실제 데이터 나오면 꽝이야.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뭐 개발하거나 딥러닝 모델링을 하거나 뭐 이런 걸 하면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면 보통 이 방법을 많이 씁니다. 실무에서는. 자, 그러면은 요걸 각설하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 픽스드 프로포션 데이터를 70% 맞춰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80%뭐 이렇게. 그렇죠? 일단 70%면 아까 아이리스 데이터가 15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체 데이터가 그렇게 큰, 뭐 솔직히 말해서 머신러닝도 아니죠. 데이터가 150개밖에 없으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한다 그러면은 10,000개 정도거든요. 데이터가. 딥러닝을 하려면은 100,000개 정도 이상이 나와야 데이터가 잘 나와요. 결과가. 그래서 이 데이터 샘플링 보시면 요 뜻이 뭐냐? 훈련용 데이터 70%인 105개를 내가 훈련용으로 쓰겠다라는 뜻. 자, 그런 다음에 이거 그냥 닫고요. 샘플러를 넣고요. 이제 그 중국적으로 머신러닝을 할 건데요. 어, 잠시만요. 여기에서 샘플러 다음에 모델을 갈 겁니다. 이 모델. 자, 모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파이썬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파이썬으로 하게 되면 보통 사이키런이라는 것을 가져와요. 여기 이제 다 머신러닝 툴이 한 모듈이에요. 다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가지고 와서 이제 이런 코드를 짜거든요. 근데 이 코드가 여기 다 모형이 만들어져 있어. 이걸 다 배우면 좋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정규 수업 시간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갖고 올게요. KNN이라는 거랑 요거 띡띡 왜 안 돼? 너무 많이 했네. KNN이라는 거랑 우리 지금 배웠던 로지스틱 패기를 가져올게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연결하기 전에 얘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봐봐요. 뭐예요? 막 깜빡이 떠요. 뭐냐면 이 뜻이 뭐냐? 오류 났다 이거예요. 이게 고맙게도 코드를 짜면은 안 되네? 뭐 이렇게 코드를 짜면 나오는데 얘는 알려줘요. 당신이 갖고 온 거 갖고는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돌릴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 자, 로지스틱 분류는 안 돼요. 회귀 분석이 아니에요. 결과가 아니에요. 요걸 쓸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려줘요. 어, 그래서 얘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못 쓰겠네요. 이거 갖고. 그래서 삭제할게요. 얘가 건 안 된대요. 그러면 KN은 되는지 요걸 요렇게 해보세요. 얘도 안 되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왜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원래 돼야 되는데. 데이터 샘플러를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볼게요. 셋팔 랭스. 어, 파일에 유메니 카테고리. 볼게요. 시동이게 있나? 하게 페데고리컬. 여기서 잘못했네요. 이게 분류 문제여서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왜?
지금 보니까 제가 요거를 역할을 잘못 냈네요. 이 롤이 메타데이터라고 하면 안 돼요. 메타데이터가 아니라 타겟이에요. 그리고 어플라이를 해볼게요. 없어졌죠. 이제 여러분이 오류를 찾는 건데요. 자, 여기서도 요 정보를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메타러닝, 뭐 메타데이터 이런 뜻이면 이 메타는요, 거대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얘 용어를 좀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메타데이터면 내가 어떤 데이터가 참조하는 데이터예요. 자, 이거 뭐 뜻이냐면 여러분이 도서관을 가시면 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사유의 뭐, 뭐 사랑의 7가지 법칙 뭐 이런 책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도서관에서 얘를 찾으려면 도서관 가시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001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철학 002 뭐 영어 학습 이해되시죠? 섹션이 나눠져 있잖아요. 가장 큰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돼 있죠. 그런 거랑 똑같이 지금 여기에서 메타데이터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구조를 알려주는 데이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됩니다 하신 분은 요걸 저번 시간에 잘 한 거예요. 요 파일을 여셔서 요걸 타겟으로 해야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잘 보시면 요 4가지 피처 속성 정보를 갖고 뭘 알고 싶어요? 얘를 3가지로 분류하고 싶은 거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는지. 맞아요? 맞아요? 제 이해되셨으면 40번 쳐주시겠어요? 네, 아무도 안 쳐주세요. 서러워요. 맞죠? 그래서 요걸 맞추는 거잖아요. 요거 갖고 얘 4가지로 잘 분류가 되는지. 그러니까 얘를 해서 얘를 바꿔주시니까 말 그대로 잘 돼요. 그러면은 요 2개는 사실 분류 모델이거든요. 근데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선형 모델, 예측 모델이잖아요.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에러 뜨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리가 자꾸 들어서 잠깐만요. 음성을 얘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이 2가지 갖고 할 거예요. 2가지 갖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뭐만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얘를 샘플을 이제 예측을 할 거예요. 자, 여기 프레딕션 별이 딱 있는 거죠. 프레딕션 얘를 딱 가져갑니다. 아이고. 딱 가져왔어요. 그런 다음에 얘 2개 연결하세요. 얘도 여기 연결. 얘 뭐냐면 로지스틱 회계를 해서 얘기하고 얘하고 얘 연결해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요걸 안 하면 얘도 연결을 해줘야 돼요. 샘플러도. 왜? 훈련용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이걸 연결 안 하면요. 그냥 데이터가 흘러가요. 그냥. 뭐냐면 데이터 그냥 100% 그냥 다 써가지고 예측하겠다. 이 모델을. 뭐 학습하는데 100%다 쓰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옵션인 거예요. 다른 데는 이게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7대3으로 안 나는 거면. 근데 이제 이걸 7대3으로 내가 구분해 줬잖아요. 훈련 데이터는 70%만 쓰고 테스트 데이터를 30% 해서 예측을 해. 우리가 예측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여기 꼭 쓰세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훈련용 데이터로 학습하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 또는 분류를 해야 돼요. 알겠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KN하고 로지스틱 회계를 써서 예측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 프레딕션이 있는 부분을 이제 열어볼게요. 모델이 학습된 거예요, 다. 예측을 하면 지금 요 따위로 나와요. 요 따위로.
요 따위로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제 이 결과 해석하는 걸 또 해야 돼요. 어. 자, 그런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요 데이터 샘플하고 데이터가 샘플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로 간지 설명이 돼 있잖아요. 요 선 있죠. 지금 이 선. 자, 얘를 여기 선을 더블 클릭해 보세요. 나와요. 근데 이게 연결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7대3으로 했는 데가 바보짓 했어요.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데이터 샘플을 한 거면 70%예요. 학습용 데이터로 70%로 예측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렇게 바꿔줘. 그런 다음에 OK를 넣어요. 여기까지 되신 분. 50번 쳐주세요. 여기까지 되신 분. 자, 얘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리메이닝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예요. 네. 여기 지금 용어를 틀리게 써서 그러는데요. 아까 아침에 따로 떼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테스트 데이터는. 그렇죠? 샘플 데이터는 아까 70%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또 단어 정리를 영어 공부해요. 리메인 하면 남아있다. 그래서 리메이닝 하면 남아있는 분사예요. 알았죠? 그래서 리메이닝 데이터 하면 지금 남아있는 데이터. 70%는 훈련론을 쓰고 따로 남겼잖아요. 30%. 그 데이터요. 그래서 이거 갖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면 예측이 이제 잘 될 거예요. 왜? 테스트 데이터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모델 끝났거든요. 모델이 이제 그림으로 전체 흐름을 다 볼 수 있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이거 갖고 어떤 걸 설명할 때 PPT 하나 뚝딱 만들어지죠. 어떻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캡처 도구로 캡처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갖고 복사하거나 저장해서 PPT에다 붙이면 되죠. 유용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결과 해석하고요. 제가 KN을 설명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예제 나왔으니 KN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프레딕션,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결과니까 결과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결과표가 나옵니다. 예측이 다 된 거예요. 분류가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여기가 지금 이게 파이썬 결과보다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다 보여줘요. 지금 데이터가 있는데 데이터가 결과했을 때 각각의 에러와 각각 1번부터 얘가 어디에 속했는지 각 항목마다 저도 그래서 파이썬을 쓰다가 오렌지를 무시했어요. 지금 사실 개발자나 데이터 직군인데 내가 이거 무슨 다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 만들어 써냐 이제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결과물이. 아까 그림도 파이썬에서 나오는 것보다 아름다워요. 그래서 병행해서 쓰고 있어요. 제가 코드 짜가지고 아까처럼 하면 저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가지고 딱 이렇게 모델링 하면 벌써 설명하기도 좋아요. 프로세스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발표할 때 좋아요. 자, 이게 파일은 이걸 썼고요. 얘를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7대3으로 나눴고요. 로지스틱 회귀랑 KN을 써서 예측을 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결과를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가면 어디 갔니? 내가 없애버렸나? 어디였지? 잠깐만요.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각각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다 보여줘요. 1번은 세토사고 얘는 버지니카로 분류됐고요. 세토사라고 그렇고 버지니카로 분류됐어요. 쑥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KN으로 수행했을 때 어떻게 분류됐냐? 로지스틱으로 했을 때 어떻게 분류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KN은 에러율이 거의 없어요. 근데 얘는 로지스틱은 이거예요. 그러면 벌써 둘 중에 어느 모델이 에러가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꾸로 하면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도, 영어로는 accuracy라고 해요. 정확도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내가 100개 중에 9개 맞췄어. 90개 맞췄어. 정확도는 90% 또는 전체 확률의 값은 1이잖아요. 0.9, 90%.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체 맞는 건 100%, 1이잖아요. 그러면은 에러는, 에러율은, 에러 레이트는 당연히 10개를 못 맞췄으니까 100개 중에 10개는 예측 실패잖아요. 뭐예요? 0.1. 그게 다 하면 1. 그래서 에러율은 1 마이너스 정확도. 맞죠? 그렇죠? 간단하죠? 그 에러율이 적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각각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 밑에입니다. 요거. 요 쇼 퍼포먼스 스코어. 너무 자, 어렵습니다. 예? 천천히 좀 해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예, 알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할까요? 저희 이제 학교에 같이 모여 있는데요. 예, 예. 이게 도저히 줌 갖고 못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천천히 할게요. 어디에서부터 다시 해드릴까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어요? 이거 지금 프레딕션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예, 더블 클릭하면요? 예, 더블 클릭하면 나옵니다. 나오세요? 근데 똑같은 표가 아니고 다른 표가 나오는데? 다른 표요? 네. 잠깐만요. 지금 요 연결을 이렇게 3개 하셨어요? 데이터 샘플러에서 다 연결을 했습니다, 3개. 여기 KN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요거랑 여기랑 연결. 그리고 데이터 샘플러는 더블 클릭해서 고정으로 70%. 여기랑 연결해야 돼. 이거 아니까. 그치, 여기. 요거. 아니, 이거 지금. 그 서로 연결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더블 클릭하세요.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르시면은 물음표나 0이라고 치세요. 예, 물음표나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나 0이라고 치시면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좀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을 하세요. 그러면 리와인드 해드릴게요. 다시. 제 채팅창 보고 있으니까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 카메라를 다 꺼 있으셔가지고 그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같이 계시니까. 예. 그쵸? 네. 모르시는지 아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표현을 안 해주시면. 그래서 요 표가 중요합니다. 요 표가 중요해요. 네, 일단은 요 표는 다음에 요거 설명하려면 1시간 걸리거든요. 결론부터만 볼게요. 요 표가 되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쇼 퍼포먼스 스코어라고 나오잖아요. 뭐냐면 성능의 성능 지표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여기 지금 분류 모델이니까 CA만 여기 보시면 CA라고 있죠. 요 마트에 결과표에 CA라고 있어요.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은. 요 CA라는 건 뭐냐면 분류 정확도예요. CA가 뭐의 약자냐면
classification, 분류. 요거는 accuracy의 약자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정확도가 몇 퍼센트 나왔어요? KL는 97.8% 나왔고요. 요 로지스 리그레스는 97.8. 둘 다 똑같이 97.8이에요. 그래서 여기 A에서 CA가 0.98978이라는 거죠. 이 뜻은 뭐냐면 97.8%, 즉 정확히 그게다 이거. 아니요. 실행하는 문제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중간고사 때는 뭐냐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런 오렌지를 이용하거나 엑셀이나 오렌지를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거를 분류하 뭐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싶다. 그거에 대한 간단한 기획서.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 하는 뭐 회사의 업무를 쓰셔도 되고 내가 회사에서 자세하게는 말 안 하지만 어떤 걸 분류해야 돼. 예측해야 돼. 이런 걸 그냥 한 페이지 쓰면 된다고 그랬죠? 시험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코드나 다른 게 없으니까 제가 이거를 팀 프로젝트로 이 오렌지로 뭐 시험은 아니고 원래는 마지막 그 8주차 때는 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해 보면 금방 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처음에만 다 어렵죠. 낯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코드 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건데 아무래도 용어도 생소하고 어찌됐든 이거 자체가 데이터가 들어가면 일반적인 웹 개발이나 이런 거랑 달라요. 그런 거는 그냥 코드 배워서 문법으로 그냥 내가 뭔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이해하고 활용하는 거니까 벌써 통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도 어려운데 그래서 직접 수행을 해보는 걸 과제로 팀 프로젝트로 드리려고 했거든요. 실제로 저번 기술 같은 경우는 태블로를 제가 가르쳤는데 데이터 시각화를 그때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근데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첫날 만났던 교수님이 계세요. 저한테 왜 우리 애들을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하셔가지고 서술형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오렌지도 배우고 실습할 때 챗 GPT 배우시면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써먹을 건가 뭐 그런 거를 시험에 내라. 논술을 해서 여러분 경영학도니까 얘를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건지 그냥 낯설게 알고 싶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기획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냥 원페이지. 알았죠? 원페이지로 간단하게 기획해보는 거예요. 이게 4월 첫 주에 내셔야 돼요. 첫 주. 원래 4주차인가 5주차니까 우리가 오늘 네 번째 아닌가요?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주에 내셔야 돼요. 한 페이지로. 한 페이지예요. 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점. 알았죠? 점 찍으면 안 돼요. 내시면 일단 점수를 기본 점수를 그때 몇 점 준다고 그랬죠? 80점 준다고 그랬나? 70점 준다고 했나? 예. 예, 다음 주에 내시면 돼요. 예, 한 페이지로. 기획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제주도에서 오신 분이 있었던데, 뭐 예를 들어 감귤 농장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갖고 저도 옛날에 제주도에 한 2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막 이렇게 떨어진 감귤 이렇게 주워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그럼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낙화된 그 감귤 이거를 얘가 품종 같은 거 여러분들 감귤도 품종 같은 거 분류하잖아요. 그걸 육안으로 분류할 거냐 아니면은 이런 걸 써가지고 분류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감귤 예제를 할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몰려? 다음 주에요. 한 페이지로 간단한 연구 계획서를 쓰시면 돼요.
제가 양식이랑 교수님 그래도 죄송한데 해서-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뭘 내라는지요. 간단한 연구 계획서를 내시는 거예요. 첫째 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냥 한 페이지로 내가 어떤 거를 이 오렌지나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싶다. 분석 과제. 그렇죠? 그걸 써보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 양식은 제가 드릴게요.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샘플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분들이 한 거. 하니까 이 교실에 강의실에 있는 사람 전달되면 기술 교육을 받지를 못했는데 뭘 기술 교육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요? 교수님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네. 그냥 여러분 생각을 적는 건데요.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 가지는데. 지금 이거 맛보기예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다음 주는 너무 빡세니까 다다음 주까지 내실래요? 교수님 저는 이런 말씀 드려도 다음 시간에 오늘 하신 거 다시 복습해 줄 수 있어요? 예, 해드릴게요. 근데 이걸 어차피 또 해요. 그리고 이거 온라인 강의로 지금 이거 찍은 거를 올려드리긴 해요. 근데 이제 다시 해드리긴 할 거예요. 지금 이거 원래 맛보기인데 기왕 하는 김에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프실 수 있어요. 예, 이게 뭐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이런 거구나. 아시면 되죠. 그러면은 4월 1일이 아니라 그쵸? 4월 8일까지 하실래요? 4월 8일까지? 예, 오늘 전달할게요. 예, 그래서 4월 샘플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선배들, 여러분들 저번 기수했던 분들 한 거 샘플 보여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괜찮죠? 그러면?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내시계만 해도 점수를 좀 드려요. 근데 이제, 조금 예쁘게 잘 쓰시면, 웬만하면 점수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한 거 좀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아직 안 배운 건데 해가지고 그래요. 제 잘못이네요. 근데 이제 일단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걸 배우기 위해서는 좀 공부 좀 복습도 하고 공부 좀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좀 들려고 했는데 너무 역효과였나 봐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기초 통계 하니까 통계를 들어보시고 요걸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겠지만 기왕이면 지금 이거를 여러분이 다 못하더라도 내용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어떻게 하냐면 파워 BI를 하는데 파워 BI도 깊게 들어가면 SQL까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께서 이제 파워 BI를 열심히 들으셨어요. 근데 자기도 이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하대요. 그러시더니 그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메일 유업에서 뭘 받아가지고 그 메일 유업인가 어디서 하는 커피숍 프랜차이즈가 있던데 거기에 납품하시는 분이세요. 다음 주 1교시에 여기서도 공유해 드리고요. 미리 사전에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본인께서 이제 직원분을 그런 교육기관에다가 보내시더라고요. 3주짜리 빡세게. 근데 자기가 볼 줄 아니까 이거 너가 만드는 건 네가 해라. 그죠? 그래가지고 젊은 있는 분을 보내더라고요. 교육을 제대로 받으라고. 너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내가 너 대신 3주간 일하지 말고 월급 받으면서 보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홈페이지에다 만들게 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워 BI 결과를 이렇게 클릭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관리를 하세요. 매출 정보 그냥 다 뜨게끔 만들어주고
그러려고 이 수업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구축 회사를 다니시고 내가 CEO가 아니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죠. 본인이 CEO가 되시던가. 어쩔 수 없죠.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공부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할 줄 안다는 걸로. 근데 여러분이 CEO이신 분들은 그런 똑똑한 친구들을 고용하셔서 보내시고 이걸 읽을 줄 아시면 돼요. 이거 CA가 90.8이구나.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해석하실 줄 아셔야죠. 결과를 갖고. 제 의도 이해하시면 1번 쳐주세요. 로또는요, 검증이 돼 있어요.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썬으로 로또 생성기 해가지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그러지만, 간혹가다 지방 출장 가면은, 항상 번화가가 딱 정해졌잖아요, 지방은요. 보통 도청이나 시청 그쪽에 다 맛있는 집이 몰려있고, 거기에 보통 보면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 로또 1등 집이 있더라고요, 항상. 평상시에는 안 하는데, 로또를 해요, 저도. 근데 예전엔 그냥 가서 10,000원 주세요가 아니라, 저 나름대로 파이썬으로 로또 생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5,000원은 자동, 5,000원은 또 해요. 근데 그러면 한 2등까지 돼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3등인가 2등인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걸 하고 난 다음에. 근데 그거는 운이에요. 그렇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분들이 뭐냐면, 제 아시는 분이 그 로또 생성해주는 무슨 문자를 받으시고 30,000원씩 내더라고요. 그거 그냥 여러분 저한테 주세요. 그냥 만들어 드릴게요. 생성기로. 파이썬 돌리면 돼요. 왜냐면 랜덤 함수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쪽을 좀 데이터를 좀 아시면 이게 증명이 돼요. 수학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이 무작위라고 하지만 결론 잠깐 하고 쉴게요. 실제로 여러분이 무작위가 될 수 있는 확률은 66.8%밖에 안 됩니다. 70%도 안 돼요. 그래서 로또를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말면 로또 숫자들 보면은 이상하게 섞이는데 10번대, 100번대 이렇게 연속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비슷한 애들끼리.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데이터를 여러분이 막 내가 랜덤하게 섞었다 해도 수학적으로 66.6%밖에는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뭉땡이가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 이 섞을 때 이러한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달라요. 내가 분명히 랜덤하게 무작위로 섞었는데 결과값이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데이터가 어딘가는 뭉쳐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이게 통계적으로 원래 증명이 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모든 게 똑같이 n빵이라고 하죠. n등분으로 딱 나눠지지 않습니다. 무작위로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맞추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1번 때 돌려보고 2번 때 랜덤하게 섞어보고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안 맞아요. 저한테 귓속말로 저 지난주부터 오렌지를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가 안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아마 저것 때문에 용량이 혹시 다 차신 거 아닐까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 컴퓨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데이터 이게 좀 무겁거든요. 용량이 초과돼 가지고 다운은 됐는데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속도가 엄청 느리다. 예. 컴퓨터는 좀 좋아야 되는데 요즘 컴퓨터는 괜찮을 텐데. 예. 이게 조금 무거워요. 이게 뭐든지 예, 이거 녹화가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이거 한 번 더 할 거예요. 다른 걸로 일단 하고요. 오늘 한 거는 어려운 거예요. 오늘 한 건 어려워요. 인정. 어려워요. 하필이면 첫 예제부터 어려운 걸 해서 죄송하긴 한데 일부러 이게 실무인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한 거 정도 할 줄 안다고 그러고 해석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바로 실무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지금 봐도 여러분이 이거 쓸만하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단 좀 어렵죠. 처음 하니까 이거는 좀 어려워요. 고급 통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이론이 다 백업이 되어 있어야 돼 가지고 그런 거니까 낯설다고 생각하시고요.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